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SK하이닉스를 과거에 우리 75,000원 밑에, 요때 제가 마지막 영상을 한번 녹화해 드린 게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도 우리 중국발 하이버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계산을 해드리면서 이때 당시에 75,000원의 가격 이하는 너무 좀 언더슈팅 구간이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있는 건 맞지만 그 불확실성이 최종적으로 리스크로 적용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다 빠지고 있더라. 물론 맞습니다. 반대로 또 기대감이 있을 때도 기대감이 최종적인 확정이 아님에도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 반대의 경우일 수는 있죠.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한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업에 대한 가치를 놓고 봤을 때 밸류로 보면은 75,000원 밑에는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저렴한 단가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 당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 그때 이후로는 거의 녹화를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녹화를 해드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오히려 반도체 지금 품귀 현상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돌고 있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SK하이닉스도 지금 이렇게 반도체 호황기에 이런 기회를 좀 활용을 해서 물 들어올 때 노를 젓자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키파운드리 증설을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생산 능력을 한 달에 한 82,000장 정도로 예상을 했던 거, 그리고 그 정도의 캐파,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는 규모가 그 정도 사이즈였으면은 이번에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92,200장 정도, 만장 정도를 더 증설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기 이미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키파운드리 기업 개요 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8인치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 키파운드리가 증설을 결정했다. 자, 어쨌든 우리 8인치 파운드리에서는 차량용 반도체부터 IT 기기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구동칩, 이미지 센서 등을 생산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해당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8인치 파운드리 호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하이닉스는 자회사인 SK 하이닉스 시스템의 IC의 점유율 상승과 키파운드리를 통한 투자 수익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주문 들어갈 팹이 없다라고 합니다. 수요 폭발에 결국에 10%를 증설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아무튼 올해 내 청주 팹의 유휴 공간을 이용해서 생산 능력 증설에 나서기로 했다. 그리고 기존에 대비해서 10% 늘어난 한 9만 장을 웃돌 전망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종의 밑에 소부장 종목들까지도 굉장히 큰 시세들이 사실 많이 나와줬어요. 기존에 우리가 뭐 보유를 하고 있던 종목들만 지금 놓고 보더라도 사실 뭐 매도한 종목도 있고 그냥 회원님들께서 가져오시는 종목들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은데 뭐 이쪽이라든지 뭐 소켓 쪽도 마찬가지고 뭐 테스라든지 코미코 뭐 이런 종목들 보면은 우리 상반기 대비해서 작년 상반기 뭐 중반부 대비해서도 정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아무튼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뭐 원익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DB하이텍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시세가 사실 많이 나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보시면 그렇죠? 굉장한 시세가 나와 있고 이번에 하이닉스 이번 소식을 통해서 사실 역시나 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또 기업들이 많은 관심이 기울어졌는데 사실 러셀이라는 기업이 우리 키파운드리 쪽에 장비가 추가로 이제 투입될 예정이라고 제가 내용을 좀 확인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지금 접근하기 굉장히 부담스럽죠. 밸류상의 부담은 좀 있습니다. 1,500억, 1,6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출로 따지면 오히려 지금은 약간 밸류가 좀 높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단가에서는 또 접근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최근에 반도체 쪽이 또 강했어요. 강해서 많이 좀 올라와 줄 것들은 올라와 주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버텨가는 어떤 액션이어야 되지 지금 뭔가 이렇게 무리한 상단에서 또 추가적인 시세를 보려면 사실 그냥 단기적인 거 잠깐 일시 스윙적인 거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접근하기가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품귀 현상 소식이 계속 나오면서 저 같은 경우에도 VIP 회원님들과 그리고 유튜브에도 소개를 좀 많이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대덕전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오늘 9%대 상승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1차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좋은 종목은 좀 너무 짧게 먹고 빠지는 거 말고 물론 제가 방금 수익 봤던 한국가구 오늘 지금 정확하게 5,200원에 딱 편입을 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한국가구 5,200원, 5,250원 여기서 소개를 좀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이런 것도 결국에 보시면은 정확하게 저점이 5,200원을 찍고 그렇죠? 5,200원을 정확하게 찍고 급등이 나와줍니다. 5,200원 라인 매물대 얼마나 이뻐요. 시장 양호하니까 이런 라인 탁 잡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와줘서 저점부터 거의 뭐 26% 가까이
그쵸? 그 정도의 어떤 폭발적인 시세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것까지도 왔지만 이 한국 가구도 사실 뭐 좋은 기업이에요. 반도체 쪽은 아니지만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시세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은 우리가 단타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영역에서 저도 편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단타로밖에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쵸?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계시던 종목들은 좀 스윙 패턴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하이닉스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 어차피 더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안 가져갈 이유가 없는 종목이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그 시기적인 문제인 거죠. 뭐 무조건 내가 저점을 맞춰라 이거보다도 밸류상으로 현재 주가가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정확하게 밸류에이션을 파고 들어가면은 여기 지금 이 종목이 무조건 뭐 얼마가 비싸고 몇 퍼센트 비싸고 이런 건 사실 의미는 없다만, 하이닉스도 사실 실적적인 부분만 좀 놓고 살펴보면은 오히려 2019년도에 그쵸?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었죠. 매출도 많이 급감이 됐었고, 영업이익도 많이 급감이 됐었고, 그러고서 2020년도에 다시 한번 그쵸? 조금 회복을 보이는 듯 했으나 큰 폭의 회복은 아니고, 정말 그때 한번 디램의 어떤 가격이라든지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 한번 막 굉장히 뭐라 해야 되죠? 가격이 좋았던 때가 있잖아요, 과거에. 그때 대비해서도 다시 그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한 내년 정도는 봐야 된다라는 거죠. 적어도 내년에서 중순에서 말까지는. 그러면 지금 어떤 그런 기대감이 1, 2년치가 이렇게 먼저 반영이 됐다? 이건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걸로만 반영이 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단순하게 그걸로만 반영이 된 건 아니지만, 리포트들도 좀 같이 살펴보시면요, 대부분 어쨌든 수요가 급증하는 거에 대한 포인트를 좀 두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리포트들 몇 가지를 좀 살펴봤었는데,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어쨌든 선두업체 삼성전자의 연간 가이더스가 부재한 가운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디램과 낸드의 2021년 수요 증가율이 각각 10% 후반대에서 20% 그리고 또 30% 초반대까지 제시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사의 수요 예측은 언제나 정확도보다 선언적 의미가 더 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현재 당사가 예상하는 디램 산업 연간 공급 증가율은 SK 하이닉스가 제시한 수준에 미달하여 공급 부족은 점차 심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기 밑에 쭉 보시면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쭉쭉쭉 나와 있고요.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들 내용이 좀 나와 있죠. 역사적 관점에서는 현 밸류에이션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디램 판가 인상 사이클은 초입 단계로 올해 중후반 가속화의 구간에 진입하며 동사 실적 개선은 연말까지 지속되고, 경쟁사인 마이크론의 급격한 밸류에이션 팽창,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동사의 상대적 저평가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거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은데요. 비교를 해서 지금 저렴하고 또 나아갈 것에 비하면 지금도 괜찮다. 근데 우리가 솔직히 그럼 지금부터 편입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지금 주가에서 편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현재 주가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저의 의견은 그래요. 앞으로의 어떤 지금 전체적으로 뭐 가격 변동이라든지 뭐 디램 고정가 이런 거 가격 변동 혹은 수요 이런 것들 좋아요. 좋은데 그럼 실적 대비해서 그런 부분까지 플러스로 요인을 시킨다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봐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이유로만 오른 거야는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밸류에 대한 재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신규 진입으로는 물론 분할로 사서 나누면 되겠지만 신규 진입으로는 조금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사지 마라 이건 아니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사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만 기다려봐라. 그렇죠? 조금만 기다려봐라. 계속 기다려라 말씀을 드리다가 결국에 이날 딱 말씀드렸습니다. 이럴 때 사야 된다. 왜? 빠졌을 때. 근데 이게 저점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니 분할로서 담자. 분할로서 1차, 2차, 3차에서 담아가자. 근데 뭐 1차만 왔다가 또 바로 시세는 나와주고 있지만 이거라도 안 샀으면 후회하실 거잖아요. 이거라도 안 샀으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내가 산 자리가 저점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분석은 워렌 버핏처럼 해놓고서 왜 매매는 스캘퍼처럼 매매를 하고 있냐고. 그렇죠? 워렌 버핏처럼 했으면, 존 리 선생님처럼 분석을 했으면 가격 변동 따지지 마라, 차트 보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냥 다 넣어놓고 기다려라, 시간 투자해라. 근데 아니 마인드는 워렌 버핏 마인드인데 시간 투자를 못해. 버핏은 시간 투자해서 그만큼의 부를 얻어낸 건데 그럼 버핏이 될 기본적인 조건이 지금 나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염두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신규 진입은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조금만 좀 쉬어가면서 우리가 분할로 담아가자, 이런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대부분 뭐 종목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 속에서 한번 이렇게 시원하게 또 조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접근을 해볼까 팔까 말까 또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형주들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 좋은 기업도 정말 많고, 그래서 그런 모습은 좋은데 다소 진입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만들 수도 있을 만한 어떤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 템포 쉬어가면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와중에 우리 대덕전자 조금 더 시세를 조금 힘을 더 내고 있는데 15,500원 부근부터는 슬슬슬 매도를 좀 분할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앞전 영상에서 단타로 보려면은 YG 플러스 한번 단타로 노려보라고 제가 말씀을 바로 앞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접근하신 분들은 짧게만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스윙 패턴으로도 더 가능하다라고 봐요. 추가적으로 또 업사이드는 열려 있다라고 보는데 분할로서 타이트하게 좀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 손절은 어쨌든 6,000원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좀 참고 잘 하셔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국 가구가 와, 이거 오늘 상한가까지 가려고 하는 건지 굉장하네요. 정말 우리가 5,200원에 정확하게 잡았는데, 야, 굉장합니다. 요것도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한번 수익 인증도 같이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회원님들이 장이 끝나고 이제 인증을 올려주시니까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고, 좀 공격적인 단타 하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KLS를 호가창 보면서 좀 매매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리딩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컨디션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KLS 딱 보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인가 보고 좀 해보실 수 있을 분들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KLS 같은 경우는 삼성 SDS에서 보유 현금을 활용해서 그 시설 투자랑 신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회사들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고 인수 합병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KLS이 조금 부각을 받으면서 시세가 나와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재료가 그래도 신선하고 또 나쁘지 않은 싱싱한 재료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좀 고민을 좀 해보시면 한번 내가 접근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거래가 좀 적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실 분들은 좀 해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최근에 시장도 시장이고 양호한 흐름으로 해서 유튜브 영상에서 추천드리는 이런 단기적인 종목들도 좋은 성과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도 매매 좀 잘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빅히트도 많이 외쳤죠. 계속 빅히트 아예 영상까지 찍어드릴 정도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상승 중에 있고 추가적으로 더 저희 VIP님도 가져가고 있고요. 기아차,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어제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성과인데, 기아차는 오늘 10만원도 넘어갔고 현재 기준으로 해도 지금 10%대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좋은 기업들을 자꾸 뭔가 무리해서 하기보다도 느긋하게 대응을 하는 시장으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 VIP님들하고 같이 새로 오시는 분들도 다 같이 또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준비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입문의 많이 주시고요. 지금 오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저희 주력 종목이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은 이 몇 종목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게끔 기회를 다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주말이면 또 여러가지 교육 자료들도 제가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직접 제가 만든 영상인데 거기에 여러가지 참고할 것들이 많아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또 여러분들이 조건 검색식 같은 것도 좀 밖에서 돈 주고 사는데 왜 그걸 돈 주고 삽니까? 그런 거를 몇백만 원 주고. 기본적인 거고 그게 절대값이 아닌데 왜 그거를 무슨 매크로나 치트키 사듯이 돈을 주고 사는 이유가 전 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거 내가 내 입맛에 맞게끔 한번 충분히 만들어 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 보시는 것처럼 10편의 영상을 주말마다 올려드리고, 자, 조건 검색식 활용하기 이거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샘플로 쓰실 거 몇 개 또 같이 담아 드렸거든요. 그런 거 사용하면 되는데 이걸 왜 밖에서 몇백만 원 주고 사고, 그거 다 좀 건전하지 못해요. 그런 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 리딩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좋지 않은 그런 인식들을 저는 다 반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정직하게 해서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지 않으시라고, 또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금액도 이렇게 대놓고 오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괜히 금액만 알아보려고 전화했다가 전화번호 남겨서 계속 전화 오고 막 들들 볶고 이런 거 싫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시고 이 금액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하시면 되는 거고, 아시겠죠? 아무튼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여러분들하고 또 소중한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튜브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